한국인들은 매년 부모님을 위해 홍삼에 수조 원을 씁니다. 하지만 임상 데이터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약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당신이 선물한 그 홍삼이 부모님의 기억력을 빼앗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를 망가뜨리는 화학적 충돌의 진실과 30일 안에 부모님의 뇌를 해독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광고부터 주변 지인들의 추천까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홍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챙겨 먹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쇠약해진 건강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에 가장 비싸고 진한 농축액을 선택하곤 하죠. 명절마다 가장 인기 있는 선물 1순위가 바로 이 홍삼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지갑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효심에서 치명적인 의학적 오해가 시작됩니다. 대다수의 노년층은 이미 만성 질환을 최소 하나 이상 앓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 혈당을 조절하는 약, 혹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항응고제가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현대의학의 치료제와 자녀가 사준 전통의학의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건강이 2배, 3배로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처방약을 물과 함께 삼킨 직후 입안의 쓴맛을 없애겠다며 걸쭉한 홍삼 진액을 곧바로 들이켜는 부모님의 모습, 혹시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미세한 신경망을 서서히 불태우는 화학적 방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파괴의 징후가 아주 미세하고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평소와 다르게 사소한 일에 짜증을 자주 내거나 매일 보는 손주들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이유 없는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무기력증과 피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도 잦아집니다.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그저 나이가 들어서 뇌 기능이 떨어졌거나 기력이 쇠해졌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홍삼의 복용량을 아침 저녁으로 더 늘리거나 더 비싸고 강력한 다른 영양제를 추가로 사다 드립니다. 불의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2가지 강력한 화학 물질이 몸속에서 맹독성으로 변해 뇌로 향하는 혈류를 교란하고 있다는 신경학적 비상벨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처방약과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에 좋다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생명을 연장해주는 안전한 처방약이 만나면 우리의 뇌세포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뇌혈관이나 신경계 자체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뜻밖의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처리장이라고 불리는 간에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간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치명적인 화학 전쟁,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뇌에서 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 물질과 약물을 해독하고 걸러내는 거대한 화학 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간의 가장 깊숙한 중심에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해독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효소는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공장의 기계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정확한 크기로 쪼개고 분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사 과정이라면 처방받은 약에 딱 필요한 용량만큼만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남은 찌꺼기들은 몇 시간 뒤에 소변이나 땀을 통해 몸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진한 홍삼 농축액이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삼이나 홍삼은 자연에서 온 순수한 식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독한 서양의 처방약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줄 것이라고 맹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의학적 오해입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간에 도달하는 즉시 이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해독 시스템의 작동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과열시켜 버립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간이 약을 분해하고 걸러내는 방어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드신 혈압약 한 알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성 화학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계속 맴돌면서 약효가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기형적으로 증폭됩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의사가 처방해준 용량대로 약을 딱 한 알만 드셨지만 몸속에서는 한 번에 5알을 털어 넣은 것과 똑같은 급성 약물 과다 복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피를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와 홍삼의 충돌입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는 어르신들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약들은 좁아진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피가 끈적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홍삼 역시 혈류를 강력하게 촉진하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간에서 만나 해독되지 않고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폭되면 부모님의 혈액은 피를 굳게 만드는 정상적인 지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뇌에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에서 가벼운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한 상태라면 몇 분 안에 피가 스스로 굳고 상처를 회복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홍삼과 항응고제의 폭격으로 피가 물처럼 묽어진 상태에서는 그 미세한 출혈이 멈추지 않고 24시간 내내 뇌 신경 사이로 끊임없이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뇌세포가 피에 잠겨 서서히 죽어가는 다발성 미세 뇌출혈이 발생하며 이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완벽하게 똑같은 심각한 인지장애와 기억상실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바로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홍삼을 함께 복용하여 간의 대사 시스템이 붕괴되면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약의 효과가 간에서 몇 배로 폭발하면서 부모님의 혈당은 생명 유지의 마지노선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우리는 이를 중증 저혈당 쇼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뇌과학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 전체에서 오직 포도당만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단 10분만 차단되어도 뇌세포는 문자 그대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부모님의 뇌 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소중한 기억세포가 영구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최근 들어 자꾸 멍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해도 의사들은 처방약의 부작용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환자들이 홍삼이나 건강즙을 챙겨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굳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그저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오고 있나 보다 하고 또 다른 뇌 영양제나 인지 기능 개선제를 추가로 처방합니다.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을 부르는 죽음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이 비극적인 화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진다며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더 비싸고 진한 홍삼 농축액을 결제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무기력증과 혼란, 그리고 잦은 깜빡임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에서 미처 해독되지 못해 맹독성 물질로 변해버린 처방약들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 중추신경계를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처절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빗나간 효심이 부모님의 뇌를 천천히 지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중장년층이 매일 겪고 있는 가장 모순적이고 위험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에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를 먹고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몽롱하고 무거운 머리를 깨우기 위해 다시 진한 홍삼액을 마십니다. 밤에는 뇌의 신경을 강제로 끄는 약을 먹고 아침에는 뇌의 신경을 극도로 흥분시키는 약제를 들이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자동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며 엔진 전체가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 극단적인 화학적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잠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수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화학적으로 기절시킨 인위적인 마취 상태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에 빠져들 때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정교한 청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8시간 혹은 12시간 동안 뇌세포가 치열하게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유독한 대사 산물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끈적한 독성 단백질을 뇌척수액이 뇌의 구석구석을 돌며 깨끗하게 씻어내는 절대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강력한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이 필수적인 뇌의 하수구 청소 시스템이 100%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경 쓰레기가 전혀 치워지지 않은 부패한 뇌로 위태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독성 단백질이 가득 차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뇌에 아침 공복부터 강력한 자극제인 홍삼 농축액이 들어옵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강제로 각성시키고 심장 박동을 급격히 끌어올려 뇌로 가는 혈류를 무자비하게 증가시킵니다. 밤새 청소되지 못해 독소가 잔뜩 쌓여 있는 좁은 뇌혈관에 갑자기 엄청난 압력의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화학적 과부하 과정에서 뇌 신경세포를 겉에서 감싸고 보호하는 미엘린이라는 얇은 절연체막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전선의 겉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일어나고 불꽃이 튀듯 뇌신경의 보호막이 파괴되면 생각과 기억을 전달하는 전기 신호가 중간에 뚝뚝 끊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은 비싼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이상하게 머리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무기력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어제 가족들과 한 약속을 하얗게 잊어버리고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하루 종일 찾아 헤맵니다. 이것은 결코 기력이 쇠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수면제로 인해 뇌의 하수구가 꽉 막힌 끔찍한 상태에서 홍삼이라는 강력한 각성제로 뇌를 억지로 쥐어짜며 혹사시킨 결과 뇌의 신경세포들이 화학적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뇌가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제발 뇌의 신경을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처절한 구조 신호가 바로 그 안개 낀 듯한 멍함과 갑작스러운 기억력 감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부모님의 이런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뇌의 피로가 아닌 육체의 피로로 완전히 착각해버립니다. 기력이 떨어졌으니 홍삼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늘려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부모님은 억지로 각성된 뇌 때문에 밤에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더 독하고 강한 것으로 처방받아 옵니다. 약이 약을 부르고 독이 독을 부르는 이 끔찍한 무한 쳇바퀴 속에서 부모님의 인지 능력은 불과 몇 달 만에 10년치의 급격한 뇌 노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굳게 믿으며 선물했던 그 한 포의 물약이 밤새 화학물질에 찌들어 단 1분도 제대로 쉬지 못한 뇌에게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꽂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부모님의 소중한 기억력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희미해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2번째 반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노년층에서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멍한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무려 40% 가까이가 진짜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임상적 사실입니다. 이들은 뇌세포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이 쪼그라들고 사멸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병명은 처방받은 전문 의약품과 무분별하게 섭취한 건강기능식품의 화학적 충돌이 만들어낸 이른바 가짜 치매, 즉 약물 유발성 인지 장애입니다. 진짜 치매는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뇌 신경망이 무너지는 비가역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가짜 치매 증상은 다릅니다. 고혈압약이나 수면제를 홍삼 농축액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벼락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대 의료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사각지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신경과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들은 통상적으로 뇌 영상 사진을 찍고 10분 남짓한 짧은 인지기능 설문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평균치보다 낮게 나오면 의뢰 치매 초기 단계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종합병원의 진료 시간은 턱없이 짧고 의사들은 환자가 집에서 매일 아침 어떤 종류의 약제나 진액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일일이 캐묻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의 굴레, 이른바 다제약물 복용에 늪이 입을 벌립니다. 약물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뇌혈류 장애와 신경학적 혼란을 진짜 치매로 오진한 의사는 또 다른 강력한 치매 치료제와 뇌 기능 개선제를 추가로 처방해버립니다. 이미 화학 물질을 해독하느라 포화 상태가 되어 터지기 직전인 부모님의 간과 뇌에 또 다른 독성 화합물이 폭탄처럼 투하되는 것입니다. 약의 부작용을 억누르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먹고 그 약이 홍삼과 다시 충돌하여 새로운 신경 발작을 일으키는 악순환 속에서 중추신경계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뇌신경 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자책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잔혹하고 은밀한 화학 전쟁의 진실 속에 숨겨진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의학적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뇌는 결코 영구적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짜 치매가 가진 가장 큰 의학적 특징은 원인이 되는 맹독성 화학 물질의 공급을 차단하고 엉켜버린 신경계를 올바르게 해독하기만 하면 원래의 맑고 총명했던 인지 능력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결코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녀들의 빗나간 효심과 화학적 지식의 부재가 만들어낸 독성 물질의 바다에 빠져 잠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내는 스위치는 신경과 의사의 처방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집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 비싼 영양제 상자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하셔야 할 30일 뇌 해독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며 뇌를 망가뜨리는 화학적 충돌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4시간 격리 법칙입니다. 부모님이 드시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는 반드시 아침이나 저녁 식사 직후에 물과 함께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삼이나 즙 형태의 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약을 드신 시간으로부터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4시간은 간에 있는 해독 효소가 처방약을 안전하게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만 철저하게 지켜주셔도 약물이 간에서 충돌하여 맹독성 으로 변하는 비극의 80%를 단번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이나 홍삼과 절대 같은 날에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 약물이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드시는 혈전 용해제 중증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분비 촉진제,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한구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약물 중 단 하나라도 복용 중이시라면 홍삼 섭취는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완벽하게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이 걸린 의학적 절대 원칙입니다. 약과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 이 조합은 연약한 뇌를 향해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화학 물질로 오염된 뇌의 하수구를 씻어내는 30일 정화 작업입니다. 억지로 신경을 자극하는 진액 대신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잔을 드시게 하십시오. 혈액을 맑게 하고 밤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해독제는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순수한 물입니다. 또한 홍삼 대신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금치나 바나나, 혹은 순수한 천연 미네랄 보충제를 챙겨주십시오. 마그네슘은 억지로 뇌를 각성시키지 않으면서도 파괴된 뇌의 신경의 얇은 보호막을 부드럽게 복구하고 자연스럽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수면제의 도움 없이 뇌가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정지되었던 글림파틱 청소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며 뇌는 스스로 신경 쓰레기를 치우고 끊어진 기억의 회로를 튼튼하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단 30일입니다. 이 철저한 원칙들을 지키며 불필요한 영양제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눈빛이 다시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어제 잃어버렸던 손주의 이름을 다시 선명하게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이 밝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의 약통과 영양제 바구니를 통째로 들고 동네의 단골 약국이나 주치의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알츠하이머라는 무시무시한 오진으로부터 부모님의 존엄한 노후와 아름다운 기억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뇌는 아직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진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